네, 개장 준비 상황 봅니다. 8시 56분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서 오늘장을 바라보는 그리고 오늘장 준비하는 투자자분들도 그래도 평소와는 조금은 다른 마음가짐이 아니실까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양시장이 이에 화답하듯 강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양시장이 안정적인 상승불로 출발 대기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0.45% 플러스권 2,300 거의 80선 부근입니다. 2,379.30 정도 나오니까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10포인트 정도 오른 수준 2,380선 부근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11포인트 내줬고요. 오늘장 그만큼의 반등 움직임 일정 부분의 되돌림으로 출발 대기합니다.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력 확보되면서 오늘장 6거래일 만에 우리 증시에 반등 나올 채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반등 탄력 비슷하게 0.47%가량 나오고요. 715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예상되고 여기에서는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 출발하려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콘텐츠 관련된 몇몇 종목군들이 오늘장 감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 또 리오프닝 쪽으로도 여전히 맥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는 14일에 아바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먼저 좀 공개를 합니다. 아바타 물의 길이 오는 1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뭔가 좀 접점을 찾으려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메타버스라든지 그래픽하는 회사 가운데서 미국의 유니티라는 업체가 있고요. 이 유니티와 관계사로 이야기가 되는 MDS테크가 현재 국내에서는 좀 유력하게 관련된 종목 아바타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간접적이고요. 유니티에서 자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아바타의 이 CG를 담당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MDS테크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장에서 10% 이상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알로이스, OTT 관련된 종목이죠. 알로이스도 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MDS테크가 어제 17% 올랐고 오늘장 12% 정도의 상승권, 알로이스는 13%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해외발 모멘텀은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얼마 전에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이 나무기술이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애플페이가 현대카드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거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영향을 받는 나무기술 오늘장에서 8%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쪽 화장품 관련해서 계속해서 리오프닝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 쪽에서의 발표는 아니고 홍콩 쪽에서 이 마스크 해지라든지 방역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며 어제 중국 증시 가운데서 홍콩 항생이 급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은 올해 내에 실내 마스크 해제 부분을 확실하게 결정을 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발언을 조금 전에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관련 리오프닝 종목군들 오늘장에 재차 힘을 받습니다.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아모레주 이쪽으로는 나란히 3%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날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여행 항공주들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이번 한 주 그동안 좀 내리막길만 걸었으면 오늘은 좀 나은 움직임을 나타내야 이번 주말이 좀 편할 텐데요. 그래도 미국 증시가 올라줘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장의 재료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일단은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돼서 첫 정식 논의가 진행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화물연대 총파업 여부 조합원 투표 오늘 나올 예정이고요. 국내에서는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경상수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출 상황도 여의치 않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가 나타나는 가운데 10월에 경상수지가 8.8억 달러 흑자인데 일단은 흑자 턱걸이입니다. 거기에다가 1년 전에 비해서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행 많이 가면 서비스 수지에서 적자 커지고 그러면 경상수지 마이너스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 시나리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로는 중국 쪽에서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오늘 오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는 아무래도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의 선행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양시장 0.5% 안팎의 상승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로 0.48% 플러스로요. 2382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탄력 좋습니다. 본장 시작하니까 0.76%까지 오르는데요. 현재 718.08포인트 기록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막판에 기관과 이 외국인의 수급이 확연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은 오늘도 파네요. 외국인 오늘까지 6거래를 연속해서 거래소에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외국인 거래소 매도 물량은 4,600억 원 가량이었고요. 오늘 장에선 150억가량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 83억 매수 우위, 기관 쪽 6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 소화 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대결입니다. 외국인 150억 팔고요. 개인이 그대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 최근 들어서 거래소에서는 좀 팔지만 선물시장에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시장도 매수를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낳기도 하는데요. 현재 선물시장에서는 150계약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장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모두 다 프로그램은 매도 우위입니다. 물량은 제한적이어서 현재 거래소 2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오름세 나타내고 업종별로도 상승이 약간 더 많은데 확연하게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 워낙에 거래소 분위기는 현재 강보합권 약간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어서 업종상으로도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상승이 약간 더 많은 수치고요. 그러면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강한 쪽은 전기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사실은 어제 한전체 발행 한도 확대 법안이 지금 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반영일까요? 오늘 주가가 거의 좀 한 5% 정도 올라가지고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한국전력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부채 발행 한도가 확대가 되지 않으면서 전기료를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오히려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업 섹터 1%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운수창고, 운송장비, 금융섹터 순으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 넘어가 보시죠. 가장 부진한 쪽은 비금속 광물로 0.7% 정도 약세권 내 흐름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화학 섹터 그리고 통신, 섬유유복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 나타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자면은요, 이쪽도 상승이 조금 더 많습니다. 10개 종목 놓고 봤을 때 7대3의 비율로 오르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 이제 6만 원권 재차 회복 시도 나옵니다. 지금 59,900원이거든요. 100원만 더 오르면 6만 원 됩니다. 삼성전자 확실히 간밤에 미증시 내에서도 엔비디아 6%나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1% 안팎 오르는데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올라가지고 삼성전자 좋습니다. 하이닉스도 1% 정도 오르고요. 톱10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르는 종목은 플랫폼 쪽입니다. 네이버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도 괜찮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플랫폼주들 탄력이 가장 강합니다. 밀리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LG화학,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LG에너지솔루션도 바로 반등이 못 나오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종목 1,700개에 육박하고요. 하락 종목은 443개 종목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부근에서 출발 움직임 나타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9시 5분 50초입니다.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될까요? 먼저 최원재 전문가님 벨이 울렸죠?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오래간만에 자동차 주식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이제 뭐 코스피가 상승하는 만큼 같이 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대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고, 부품주들도 좀 보면은 화신도 지금 뭐 강부학권, 현대위아도 1% 초반 정도 오르고 있고, 만도도 지금 한 1% 소폭 못 미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한 1% 중반 정도 오르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수하고 정반대로 가고 오르지도 못했는데, 계속 이제 IRA 법안이 뭐 발목을 잡고 있죠. 뭐 수출도 잘 되고 결국엔 실적도 괜찮은데, 그리고 유가도 뭐 지금 아무래도 내연기관차가 아무래도 9대1 정도로 압도적으로 아직까지 많은 만큼 유가도 하락하면서 결국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도 지금 많이 못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IRA 법안 때문에 그런데, 결국엔 이 불확실성은 뭐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수정이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잠깐 기아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네. 그래도 여기 지지선은 아직 얼마 전에 저점은 깨지 않고 있어요. 64,200원인데 저가가 거기서는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모습. 오늘 상황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상승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빨리 좀 IRA 법안 수정이 나오면은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뭐 주변 지표들은 나쁘지 않고 지금 매물 소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봐주셨어요. 이제 조금씩 나아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예, 게임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이 오늘 이제 대부분 다 뭐 상승권에 있는데, 이메이드 그룹주들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메이드 뭐 플레이 같은 경우는 4%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메이드 그룹주를 지금 접근하기에는 하나의 좀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위믹스 상장 폐지건이 이메이드의 사업 전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회사 쪽에서는 그게 없어도 상장이 안 돼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바닥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반등 나오면은 이 부분에서는 좀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다른 게임주들이 이메이드 건 때문에 다 같이 발목이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NC소프트가 뭐 대형주 중에서는 제일 최선을 주고,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에 한번 좀 50만 원 넘을 수 있는 여지 분명히 있다 보이고, 펄어비스는 조금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격적으로 뭐 중기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도 뭐 저가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조금 이제 가깝게 있는 쪽은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피해 거짓에 대한 그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뭐 신작 모멘텀 있는 종목들 그 얘기되는 거론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컴투스도 지금 이제 뭐 지연되긴 했지만 신작 게임 나올 거고요. 또 뭐 넷마블이라든가 뭐 조이시티라든가 이런 쪽들 다 잡혀 있습니다. 이제는 내년도에 또 이제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이제 자회사 또 뭐 상장 얘기 또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주들 중에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만한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주들 봤습니다. 위메이드 쪽이 아니라 또 신작 모멘텀 있는 이쪽으로는 또 차별화된 주가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네, 보고 지금 계셨어요? 플랫폼주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한 2% 후반대 상승하고 있고, 네이버가 2% 중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도 1%대 초반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 플랫폼 관련주들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상승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연동돼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플랫폼 좀 말씀드리면서 당분간은 뭐 전저점 깨는 거는 없다. 박스권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요런 패턴이 뭐 내년 초까지는 조금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량 소화를 지금 거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지금 뭐 어떻게 본다면 뭐 플랫폼 관련주들은 뭐 사람들이 지금 다가가기에는 좀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좀 쉽지 않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좀 높여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네이버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이게 네이버 차트인데요. 네이버고 이게 카카오 차트인데 차트상으로도 네이버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이 두 종목 비교할 때 늘 네이버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조금씩 빛을 보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조선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 화물연대 쪽에서 이제 파업 결정이 아니죠. 이제 다시 이제 운송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를 이제 합니다. 이제 운송 재개가 만약 된다면은 그러면은 조선 쪽에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 가지고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운송 재개가 안 됐다 결정이 나면은 조금은 흔들리겠지만은 오히려 흔들리는 구간에 뭐 저점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는 내년도의 실적 기대는 어쩔 수 없이 있는 섹터로 봐야 되겠죠. 수주가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제 뭐 이런 선사들보다도 피팅 업체하고 보냉 업체들 보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성광밴드, 태광 다 지금 자리가 좀 잡혀 있고요. 보냉 업체들도 내년도 실적이 좋습니다. 들어가는 그 기자재 들어가는 순서가 피팅들이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보냉들은 나중에 들어가겠죠. 마지막에 단열재 들어가니까. 이런 순서를 볼 때 주가 움직임도 피팅이 먼저 출발했지만 보냉 쪽도 출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주들은 지금 이렇게 빠져 있을 때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 기자재 쪽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이어서 최원수 전문가님. 역시 은행주 좀 보겠는데 보는 이유는 역시 배당 관련해서 계속 좀 보고 있어가지고 보는 건데, 일단 오늘 은행주들도 뭐 소폭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1% 초반에서 뭐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들도 뭐 그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최근에 지수가 좀 조정받으면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관련해서 빠지면 사는 거는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쫓아서 살 필요는 솔직히 없다라고 보고 있고, 빠지면 사고 계속 물량 모아나가서 어느 정도 올라서 시세 차익만 보고 나와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분기 배당, 중간 배당을 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뭐 6% 이상의 배당률이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 배당, 분기 배당 빼면은 뭐 3%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3% 이상의 뭐 주가 상승률 5%, 6% 나오면은 저는 뭐 매도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배당주들을 저는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시세 차익을 보면은 매도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뭐 워낙 뭐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은행 금리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메리트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배당 관련주로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은 아주 큰 게 뭐 기대한다기보다는 매수, 그러니까 시세 차익과 배당과 같이 좀 병행을 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굳이 배당주를 샀다고 꼭 그날까지 가져가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지금 시세가 좀 낮다면 시세 차익을 일정 부분 챙기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예, 2차전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셀 업체들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LG화학이 지금 4% 빠지고 있는데, 어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5%대 빠졌고, 오늘 또 LG화학 쪽이 빠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 빠진 부분은 테슬라 쪽도 뭐 요즘에 좀 안 좋고, 또 중국 공장 생산량 감축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서는 물론 뭐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빠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뱅 이슈가 있겠죠. 좀 이제 1월 달에 다가오니까 1년 보호예수 물량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으면서 빠졌던 걸로 추정은 하는데, LG화학이 빠지는 부분은 사실 별다른 어떤 이슈가 없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매도를 하니까 이쪽도 뭐 자연스럽게 같이 매도가 나오는 건지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총이 큰 LG에너지솔루션이 지수를 좀 누르는 효과가 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소재주들 LNF, 에코프로, BM 뭐 다 같이 빠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2차전지 쪽을 좀 안 좋게 좀 만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테슬라도 반등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수가 아침에 조금 양봉도 내딛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음봉 전환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이런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 가지고 뭐 내년도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 빠질 적에 저는 LG와 과거 LG 에너지 솔루션 둘 중에 어느 종목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 빠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모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해 주셨는데요. 식대수 전문가 게임주, 조선, 그리고 2차전지, 현지 전문가 자동차, 플랫폼, 그리고 은행주들까지 알아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구도가 슬슬 잡히고 있죠. 양시장은 상승권 유지가 되는데 오늘은 콘텐츠 쪽이 시장을 압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바타 이슈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메타버스라든지 OTT, 웹툰, 그리고 제작사, 콘텐츠, 엔터 다 좋습니다. 점차 매기 확대돼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쪽도 중국발 모멘텀이 점차 더 커지고 있네요. 얼마 전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그러니까 슈퍼콜라, 캐리와 슈퍼콜라, 이 부분이 또 중국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관련된 중국군들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이 중국의 OTT 업체에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일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방영이 이미 됐네요. 그래서 독점 방영이라고 하면서 크게 대대적인 광고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분위기 속에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한 탄력이 나타나는 쪽으로는 바른손 ENA가 있는데, 원래 예전에 오징어 게임 관련된 종목으로 한 차례 주가가 강하게 오르긴 했었는데 오징어 게임 쪽 이슈는 아직은 없고요. 또 글로벌 동향으로 봤을 때 크리틱스 초이스라는 이런 어워드가 있답니다. 여기에 파친코 그리고 우영우가 노미네이트 됐다라는 소식까지, 노미네이트 돼서 수상까지 할 것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바른손 ENA 현재 상한가고요. 바른손 20% 급등입니다. 거기에다가 OTT 하는 쪽에 알로이스는 16% 급등이고요. 그리고 어제 신규 상장한 이 스펙 상장입니다. 핑거스토리, 이 종목은 3D를 기반으로 하는 이 콘텐츠 만드는 업체인데 어제 상한가였고 오늘 추가적으로 12% 정도의 상승권. SAMG 엔터, 신규 상장한 지 4일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엔터 콘텐츠 섹터 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원네트워크스 신규 전문가 추천주였죠. 현재 10% 가까운 상승 움직임 3,1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키스트 8%대 상당히 좋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이쪽 좀 봐주실까요? 예, 일단 이쪽에 미디어 콘텐츠 만드는 쪽에는 두 가지 모멘텀이 지금 현재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쪽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아바타 이번에 이제 무례길 개봉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극장 쪽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은 아바타 쪽의 모멘텀이 강하다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들은, 아바타가 막상 개봉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뭔가 좀 매물을 좀 맞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좀 있다는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은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꼭 중국발 모멘텀이 아니라 할지라도 OTT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OTT 관련된 모멘텀만 하더라도 내년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강하게 지금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OTT 관련해가지고는 제일 유력하게 이제 대장주로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8만 원대까지 가면 매물을 한번 맞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되겠고, 키스트라든가 삼원네트워크스라든가 전부 다 내년에 제작하는 드라마 제작이 다 이제 예정이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A스토리도 오늘 또 이제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에 또 텐트폴 작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OTT 관련 드라마 제작사들의 주가는 조금 더 연속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영화 쪽에 바른손이나 바른손 ENE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관련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은 아바타가 이제 14일이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른손이가 상한가를 지켜준다면은 들고 계시되 월요일 날 정도에는 이제 매도를 좀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단기 모멘텀 재료 노출성 매도는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쪽으로 메타버스도 강조해 주셔서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또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뭐 이노뎁, MP, 맥스트 이런 종목도 상승권 분위기인데 그럼 마찬가지로 14일 이전에 이 아바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시각이신 거세요, 신규수 전문가님? 근데 저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아바타하고의 어떤 연동성, 그 모멘텀 받는 부분이 그렇게 뭐 엄청 강하던 걸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그 게임주들이 좀 풀렸기 때문에 그 게임주들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 또 플러스 해가지고 1월 달에 CES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조금 12월 달에는 보유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J ENM도 워낙에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8%나 오릅니다. 엔터 콘텐츠 쪽으로 점차 온기가 퍼져나갑니다. 다음으로는 또 오래 안 봤던 이 천덕꾸러기 같은 종목군들이 요즘 들어서는 또 효자 노릇을 해줍니다. 5G 한번 볼까요? 5G 맥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가 현재는 8%, 9% 정적 VI 발동됐네요. 이제 VI 풀리고 나서 과연 이동평균선 121선 넘어설 수 있을지 이렇게 되면 121선 회복이 1년여 만인데 에이스테크가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서진 시스템 7% 정도 상승이고요. 이노와이어리스, RFHIC, KMW, 솔리드까지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G가 확실히 예전에 좀 들썩들썩했을 때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제 이 시간에도 좀 다뤄보긴 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은 더 강하네요? 예, 그러나요?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재용 회장이 그 중동 방문, 5G 뭐 그런 기대감이 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노와이어리스, 서진 시스템, 뭐 HFR, 에이스테크 모두 다 지금 5% 이상에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도주로 올라서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러나 차트 흐름들은 다 좋아 보여요. 일단 뭐 하나하나씩 보면은요, HFR에서부터 보면은 워낙 실적이야 뭐 거의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받쳐주고 실적이 뭐 거의 깡패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일단 계속적으로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노와이어리스 보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도 우상향하는 모습, 차트상으로. 계속적으로 21선에서 살짝 깨더라도 다시 바로 회복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 에이스테크도 차트 흐름 괜찮습니다. 바닥권에서 탈피해서 오늘 긴 양봉 나오는 모습. 오늘 일단 에이스테크는 121선의 저항에는 어느 정도 살짝 돌파하더라도 매물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윗꼬리가 얼마만큼 달리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조금 쉬었다 가느냐, 바로 가느냐 조금 그럴 것으로 보고 있고,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차트 흐름이 어떻게 본다면 다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당분간 5G 쪽으로는 조금 매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눌림목 공략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박스권 상단에서 어느 정도 돌파하고 상단에 다가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또 차익 매물 나오고 소화하면서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도 오늘 콘텐츠가 강한 이유가 정말 많네요. 여러 가지 재료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옵니다. 구경이라고 얼마 전에 이영애 씨가 이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구경이라고 예전에 했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키스테이트에서 만들었다고 하죠. 근데 중국의 방영권을 판매를 했답니다. 이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또 디즈니 쪽에 이 PI 계약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되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또 5G 관련해서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 약간은 좀 쉴 때 접근 가능하다라는 시각으로 의견 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오늘 강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전력에서 회사채 더 팔아서 자금을 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오르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신규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저는 뭐 그냥 중립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뭐 회사채 발행하는 안 된다니까 뭐 전기료 올리는 거 아니냐. 전기료를 한 번은 올려야 되긴 할 텐데, 근데 실제로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정부가 가능할까? 이제 전기료 올리는 거를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될까 안 될까에 대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은
안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오늘 올라가는 부분은 있지만은 저는 다시 21,000원, 22,000원 올라가기에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저는 횡보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한국전력은 요번에 좀 반등이 나올 적에 매수보다는 뭔가 좀 비중 축소, 그리고 한국전력은 조금 지금 같은 시장, 어쨌든 전기료가 실제로 오를 거라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발의가 있더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 바에는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매력을 좀 못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의 약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서 신규수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는데 이번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도 지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고 있고요. 삼성 SDI가 3% 넘게, 포스코 케미칼, SKC 다 밀리네요. 2차 전지가 꺾이는 건지 아니면 이때 사도 좋을지 어떤 시각이세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업황 자체야 계속적으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좋다고 보고, 하지만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 미래 추정치익도 많이 끌어다 썼다. 그리고 2차 전지를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업황이 좋고 언론에서도 괜찮다고 증권사에서도 괜찮다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해놨어요. 저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수급에서 그게 큰 약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급격한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더 하락하면 멈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주도주로 나서기에는 그런 물량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오늘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물론 테슬라가 최근에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 그런 이슈도 있어가지고 빠지는 것은 맞아요. 테슬라 주가도 부진하고.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60만 원 넘어서면서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외인들은 조금 최근에 이제 매도가 나온 거고, 특히 이제 연기금 쪽에서 그동안에 사놨던 게 매도가 쭉 나왔어요. 그중 상장하고 나서 60만 원 못 넘었고, 계속적으로 주가 40만 원대까지 빠졌지만은 연기금들은 계속 사면서 어떻게 보면 물타기 하면서 자기네들이 목표치가 60만 원 이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 60만 원 넘어가자마자 의도적으로 좀 저는 이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 상황이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차트도 그렇고 조금 접근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저점 매수는 유효한데 지금은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는 저는 없다. 턴하는 시점에서 잡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2차 전지주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몇몇 종목이 상승세 눈에 띕니다. 알테오젠이 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제법에 대해서 유럽에서 특허를 받았다, 등록을 완료했다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장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해서 상승세, 현재는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휴마시스도 5% 정도 상승하고 선별적으로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상승 분위기 나타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다 오르는 건 아닌데 제약바이오 오랜만에 좀 볼까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제약바이오 쪽에는 이제 관심을 좀 두셔야 돼요. 이제 1월 달에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요. 제일 뉴스 먼저 나온 쪽은 이제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한다는 이제 뉴스가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도 거의 예전에 참석했던 이제 그 회사들 다 참석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다른 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전에 이제 자주 참석했던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알테오젠, 엔지캠 생명과학, 또 앞타바이오, 올릭스, 이런 회사들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제 참석을 했었고요. 또 이제 암과 관련된 부분들, 항암과 관련된 부분들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많이 좀 다뤄질 겁니다. 그리고 mRNA에 관련된 부분들이 요즘에 지난번 이제 백신 만들면서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mRNA 관련주들, 그런 부분들도 좀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